안녕하세요. 라이프 닥터 김종배입니다. 오늘은 고금리 정기예금 대신 투자할 만한 KB스타 배터리 리사이클링 아이실렉트 ETF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최근 시장에서 가장 핫한 2차전지와 배터리 재활용 기업에 투자하는 ETF인데요. 주식 투자에 관심이 있고 그중 2차전지 배터리 재활용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관심 가지고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KB스타 배터리 리사이클링 아이실렉트 ETF, 이 ETF가 최근에 너무 많은 분이 가입하여 자금이 한쪽으로 쏠리고 있는 고금리 정기예금보다는 훨씬 나은 투자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 적립식으로 투자를 해나간다면 지금 고금리 정기예금이 제시하는 그 이자보다도 더 높은 수익을 분명히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이러한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차근차근 확인해 볼까요? 전기차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2035년 휘발유와 디젤 신차의 판매 금지에 합의를 하였고요. 미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 전기차 1위 BYD는 내연기관차 생산을 중단하였고 올해 전기차의 판매를 200만 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또한 2033년부터는 유럽에서 내연기관차의 생산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휘발유와 디젤로 대표되는 내연기관차가 생산되지 않고 판매가 되지 않는다는 말은 누군가는 그 시장을 대체해야 될 것이고 그 대체품이 전기차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글로벌 에너지 정보 분석 기업 S&P 글로벌 플래츠는 2030년에는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의 30% 이상을 전기차가 차지할 것으로 봤고요. 2040년에는 전기차의 점유율이 54%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 현재 전기차의 시장 점유율이 글로벌 5%에서 6% 정도이니까요. 앞으로 8년 뒤면 30%, 그리고 18년 뒤면 54%까지 점유율을 끌어올린다는 말은 10년 내에는 6배의 시장의 성장, 그리고 20년 내에는 10배 이상의 시장의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이 담보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전기차를 제조하는 제조사의 주식을 사야겠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에 대한 대표적인 기업이 테슬라겠죠. 그리고 최근에는 테슬라만큼 전기차를 잘 만들고 그리고 판매도 잘하는 현대차와 기아차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요. 현대차와 기아차의 주식은 생각만큼 크게 오르지 않았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는 꽤 많이 올랐죠. 물론 최근에는 많이 빠지기도 했지만 수년 전의 테슬라의 가격을 본다면 지금의 테슬라의 주가 상승은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 재주는 곰이 피우고 돈은 사람이 번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유명한 말이 전기차에 아주 잘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기차의 제조 원가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 배터리 가격입니다. 거의 60%에 육박하는 가격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전기차의 판매가 늘어난다는 것은 배터리 회사의 매출이 늘어난다는 것이고요. 배터리 회사의 매출이 늘어난다는 것은 배터리 회사의 영업이익이 늘어나면서 당연히 주가 상승도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 재주는 곰이 피우고 돈은 사람이 번다는 말처럼 전기차가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배터리 회사가 더 많은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2010년대 초반 하이브리드 차를 앞세운 전기차의 개화기에는 배터리 회사의 힘이 약하다. 최근 들어서 전 세계적인 전기차의 붐이 불고 이 붐에 합류하려는 완성차 브랜드들이 늘어나면서 이제 배터리 회사들은 을이 아니라 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완성차에게 배터리 회사들이 이젠 갑질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터리를 제조하는 데 있어서는 기술적 진입 장벽이 있다 보니 신생 기업이 쉽게 진출할 수 없고 이미 배터리 제조에 오랜 기술을 쌓은 기업들이 기술적으로도 그리고 규모적으로도 다른 기업들이 진입하기 힘들게 만들어 놓은 시장이다 보니 전기차를 많이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모든 자동차 브랜드들이 자신들이 그동안 생산해왔던 내연기관차를 대신할 전기차 생산에 회사의 사활을 걸고 진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절박한 자동차 회사의 입장을 이젠 배터리 회사들이 이용하고 있는 거죠. 이젠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전기차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터리가 필요하고 그 배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지다 보니 글로벌 배터리 회사들과 협력을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중 대한민국의 배터리 3사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삼성 SDI도 그 흐름대로 GM, 스텔란티스, 혼다, 포드, 코치 같은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는 말할 것도 없고 한국의 현대 기아차와 합작 투자를 통해서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장밋빛 미래를 꿈꾸고 있는 배터리 회사에 최근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배터리 제조에 있어 핵심 원재료에 해당되는 리튬, 니켈, 코발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배터리 제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비싼 가격을 감수하고라도 배터리 제조에 뛰어든다 하더라도 필수 원자재인 흑연, 리튬, 코발트 등 필수 원자재는 대부분 중국산인데 미중 무역 분쟁의 일환으로 미국에서 발동된 IRA 법으로 인해서 중국산 원자재를 사용한 전기차에 불이익을 주는 법안이 발동되면서 배터리 제조사는 배터리 원재료의 가격 상승에 울고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두 번 우는 그야말로 곤란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배터리 제조사는 리튬, 니켈, 코발트, 흑연 같은 배터리의 필수 원재료를 중국산 대신 다른 나라에서 대체할 방법을 찾고 있고요. SK온은 호주서 리튬을 확보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캐나다 또는 잠비아에서 원재료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SK온은 아르헨티나 리튬 광산을 확보해서 중국산 원재료를 대체할 다른 방법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대한민국 배터리 3사의 원재료를 독점하고 있던 중국산 원재료의 양을 온전히 대체하지 못하고 대체한다 하더라도 일시적일 거라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이로 인해 시장은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고 그 다른 방법 중 가장 각광을 받는 것이 배터리 재활용 시장입니다. 2차 전지의 배터리 수명은 평균 8에서 10년 정도이고요. 2010년대 초반 처음 출시된 초기 전기차의 배터리 재활용 시점이 도래한 지금 그 당시 제조했던 전기차의 배터리를 분해하고 그 배터리 안에 들어있는 원재료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시장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부터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미중 무역 분쟁, 그로 인한 미국의 IRA 법이 중국 원자재 사용을 금지시키면서 배터리의 재활용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높아진 거죠. S&A 리서치는 글로벌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규모가 2020년 4천억 원에서 2030년 21조 원으로 20배 이상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유럽과 미국, 중국, 일본 글로벌하게 내연기관차의 판매가 중지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전기차의 판매가 급증하고 전기차의 시장이 확대된다는 것은 2차 전지의 시장이 더 크게 확대된다는 것이었고요. 2차 전지 시장의 확대는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소재 산업에 성장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우리는 전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전기차 제조사의 주식과 2차 전지 제조사의 주식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산업에 관련된 주식을 투자해야겠다는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또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좋은데 어떤 회사가 배터리를 제조하고 어떤 회사가 배터리 소재를 제조하는지 내가 잘 모르는데 어떻게 투자하냐라고 반문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거 내부에서 약간의 검색만 하시면 금방 알 수 있는데요. 그것마저도 귀찮으시다면 한번 제가 모아봤습니다. 대한민국 배터리 제조 3사,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삼성 SDI, 그리고 배터리 소재 관련 기업으로는 에코프로 그룹, 그리고 LNF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배터리 재활용 관련 기업으로는 성일하이텍, 코스모학이 있죠. 네, 이 중에서 본인의 취향대로 투자하시면 될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기업은 배터리 제조와 그리고 배터리 소재 산업, 그리고 배터리 재활용 분야에서 대표적인 기업이고 그리고 실적과 이익이 뒷받침되는 기업들만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런데도요, 이렇게 선별해서 한 군데에 모아놔도 또 다른 고민을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 중 무엇을 투자할지도 잘 모르겠다. 혹시나 내가 선택한 기업은 잘 오르지 않고 다른 기업이 잘 오르면 어떡할지 걱정하시는 분을 위해서 지금 언급드렸던 이 많은 기업을 한 번에 투자할 수 있도록 ETF를 출시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KB증권이 출시한 KB스타 배터리 리사이클링 아이실렉트 ETF입니다. 2022년 11월 21일 기준 현재 기준 가격은 1,628원인데요. 이 ETF에 편입된 종목들을 보면 5.63%를 차지하는 LG화학,
5.18%를 차지하는 고려아연을 비롯해서 SK이노베이션, 성일하이텍, 코스모화학, 현대차, 인선ENT, MPC, 하나기술, 이지트로닉스, 웰크론한텍, 에코프로, 세비캠, LG에너지솔루션, LNF, 삼성 SDI,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배터리 제조사, 배터리 소재 산업회사, 그리고 배터리 리사이클링 회사를 모두 다 품고 있는 ETF입니다. 쉽게 말해 네가 뭘 원할지 몰라서 내가 다 준비해봤어, 뭐 이런 논리인데요. KB스타 배터리 리사이클링 아이셀렉트 ETF 이 하나면 대한민국 배터리 산업 전체에 투자하는 효과가 생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이런 질문을 하실 겁니다. 좋은데 이미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 최근 지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이 산업의 성장성을 바라본 기관과 외국인은 꾸준히 매수해 주어서 여전히 높은 가격에 있는 주식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번에 투자하는 방식 대신 적금을 가입하듯이 월급날 매월 적립식으로 가입하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이 방법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를 누리기 위한 방법인데요.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에 대해서는 지금 이 영상에서 다루면 이야기가 길어질 테니까요. 다른 유튜브에서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를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이 방법이 장기 적립식으로 매월 꾸준히 하면 수익을 낼 확률이 월등히 높아진다는 걸 잘 아실 겁니다. 특히나 이처럼 성장이 담보되어 있는 산업에 그리고 성장이 담보되어 있는 기업을 포함한 이런 ETF라면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를 더 극대화해서 누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또 이런 말씀을 하실 겁니다. 지금 경기 침체가 시작되었고 향후 지수의 하락 그리고 개별 주식의 하락이 예상되는데 그래도 투자해도 되냐라고 아마 묻고 싶으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JP모건을 비롯해서 여러 투자기관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최근 들어서 많이 하고 있고요.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라든지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에서도 1년 내 경기 침체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번에 몰빵해서 투자하는 것보다 매월 적립식으로 꾸준히 투자하기를 권했고요. 그리고 단기적 관점보다는 장기적 관점으로 3년 이상 적금을 가입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 있지 않느냐는 걱정, 그리고 앞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 물론 합리적인 걱정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보다 10배 이상 성장할 시장, 그로 인해서 10배 이상 성장할 매출, 10배 이상 성장한 매출에 따른 영업이익의 성장은 지금의 높은 가격에 대한 걱정, 앞으로의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을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불안한 주식시장의 대안으로 고금리 정기예금 너무 많이 몰리고 계시죠? 고금리 정기예금에 투자할 자금의 일부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배터리 관련 기업들에 투자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주식시장은 여전히 불안하지만 이런 성장산업은 긴 호흡으로 보고 투자하신다면 지금 여러분이 많이 투자하고 계시는 고금리 정기예금보다 분명 더 높은 수익을 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왜 제가 고금리 정기예금 대신 2차전지와 배터리 재활용에 투자하고 2차전지와 배터리 재활용에 투자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KB스타 배터리 리사이클링 아이셀렉트 ETF를 선택했는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 여러분께서 지금 너무 몰빵하고 계시는 고금리 정기예금 투자금의 일부를 제가 말씀드린 ETF에 한번 투자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래 투자해보니 알겠더라고요. 한쪽으로 쏠리는 투자는 그 어떤 투자를 하더라도 위험하더라고요. 앞으로도 유용한 투자 대상과 금융상품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많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신다면 제가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